점성학에서 별자리 중에서 맨 처음 시작하는 게 양자리죠. 양자리. 우리가 별자리의 힘에 대해서 어떻게 아냐면은 그 12별자리에 각각 태양이 12가지 별자리가 있으니까 12절기로 나뉘어서 세 별자리가 한 계절을 담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태양이 12별자리를 지나면서 12절기가 바뀐단 말이에요. 계절이 바뀌고. 그래서 태양이 각각 별자리에 위치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그거를 별자리의 특성으로 붙였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양자리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3월 20일에서 4월 20일경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지구에서 남반구는 얘가 좀 다르지만 북반구에서는 이게 봄이란 말이에요. 춘분점이 시작되는 거죠. 스프링 이코넉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봄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만물이 피어나고 생명이 다시 태어나고 시냇물이 녹고 이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도 겨울에서 깨어나서 이제는 다시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온 기운이 생동감이 넘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양자리 때 태어난 사람은 진취적이다. 앞서 나아간다. 이 사람들은 도전적이다. 생명과 기운으로 넘친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성학이라고 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현상이라든가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천체의 구조와 거기에 연관돼. 왜 그러면 천체의 구조에 따라서 계절이나 절기나 기후가 변하니까요. 그래서 천체의 구조를 보고 일단 대표적으로는 태양과 달 이거를 보고 점성학이라는 거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양자리 사람들은 일단 점성학적으로는 불의 원소에 속하고요. 모드로 따지자면은 이거는 무어불에 속하고 양자리를 지배하는 것은 화성이고 양자리에서 이그절테이션 하는 영광을 얻는 추앙을 얻는 별은 태양이고 양자리는 불의 원소고 불의 트리플리시티에 속하고 양자리에서는 금성이 디트리먼트 사랑의 별인 사랑의 여신이 손상을 받고 그런 다음에 양자리에서는 그 반대 토성이 펄을 하게 되죠. 추락을 하게 되는 거죠. 양자리가 일단은 만약에 점성학에서는 가장 영향력을 주는 것이 상승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공 같은 경우가 이제 양자리인 경우라든가 아니면 많은 행성이 나의 차트에서 양자리에 몰려있다든가 왜냐면 진짜 점성학은 우리가 그냥 생일로만 별자리를 따지잖아요. 근데 진짜 점성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7행성이 다 어디에 있는지 태어날 때 상승공은 무엇인지 중천에 떠 있었던 별자리는 무엇인지 우리가 이런 거를 모두 고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양자리 때 태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나는 뭐 정갈자리나 처녀자리나 양자리가 아닌 별자리라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상승공이 떠오르는 별자리가 양자리가 떠오를 때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나는 양자리의 기운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태양, 우리의 에고, 의식이 위치한 별을 가리키는 태양이 양자리에 있거나 달, 우리의 무의식, 감정,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다스리는 그 달이 양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상승공, 내가 태어날 때 떠오를 때 떠났던 그 어슬런트에 떠오르는 사인이 동쪽 지평선에 떠오르던 사인이 양자리거나 하면은 이제 차트에 아니면은 유독 그 행성들이 굉장히 많은 행성이 양자리에 몰려 있어서 양자리가 굉장히 발달했거나 하면은 양자리의 기운 안에 놓여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점성학은 내가 태어났던 생일의 별자리 하나 그 이상으로 봐야 되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양자리가 어쨌든 양자리의 기운을 많이 받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이때는 봄의 시작이잖아요. 봄이 시작을 하는 때다 보니까 기운이 넘치죠. 뛰어나죠. 양자리가 있기 전에 물고기 자리가 있거든요. 물고기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만물이 녹아요. 겨울은 겨울인데 겨울의 끄트말이잖아. 그러니까 태양의 물고기 자리가 있을 때가 이제 2월 20일경에서 3월 20일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만물이 좀 녹죠. 시냇물이 녹죠. 그래서 땅이 젖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동물들도 만물이 번식하기 전에 성관계를 갖기 전에는 젖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젖어야지 그 씨앗이 퍼트리니까 이거는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그렇게 만물이 물고기 자리 때 물의 별자리에서 젖어 들게 되면은 양 자리 때 뜨거운 태양, 생명, 남성적인 그런 어떤 삽입을 하여서 사정을 하는 그런 강력한 기운이 들어와서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리 사람들이 그래서 되게 번식력이 뛰어나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자꾸 퍼트릴라 그래요. 양자리를 다스린 것도 화성이고, 화성은 점성에서 전쟁의 신, 군사의 신, 무사의 신, 정력이 넘치고, 욕정이 넘치고, 아주, 네, 성관계를 가져도 5시간, 6시간, 7시간을 가져도 지치지가 않고, 그런 남자 중에 남자란 말이에요, 화성이. 응? 양자리를 다스린 게 이런 화성이고 양자리에서 추앙을 받는 별은 뭐냐면은 태양입니다. 양자리는 태양의 기운처럼 뜨겁고 봄철이고 만물이 자라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힘이고 그러니 양자리의 사람들은 주로 우리가 그래서 리더들, 이끄는 사람들, 앞서 나아가는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 투쟁적인 사람들, 지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돌적인 양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양자리를. 왜냐면은, 점성학에서 말하는 양은 동양에서 말하는 양처럼 온순한 양이 아니라, 서양에서 말하는 양은 이제 사냥을 얘기를 해요. 돌산을 오르는 사냥. 양들이 짝짓기를 지으려고 수컷끼리 뿔싸움을 할 때 상대방이 죽기까지 한대요. 사냥이, 일단은 적수를 만나면은 초식동물이기는 하지만, 어떤 뭐 늑대가 나타나든 사자가 나타나든 호랑이가 나타나든 일단은 수컷 사냥 같은 경우에는 뿔을 들이밀고 일단 초식 동물인데도 풀만 먹는데 불구하고 육식 동물만큼 잔인하게 죽을 때까지 나를 지키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일단은 자기 승질에 안 맞으면 뿔로 바로 들이받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리의 사람들 중에서 사실은 양자리가 좀 안 좋게 드러나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양자리에 흉성이 있거나 토성이 있거나, 아니면 양자리에 태양이 있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뜨거워졌는데, 화성까지, 예를 들어 스퀘어나 오포지션에서 안 좋은 각을 보내서 뜨겁게 만들거나 하면은, 폭력, 살인, 방화, 그래서 사실은 범죄자들 중에서 태양하고 화성이 양자리나 불의 별자리에서 컨정션하는 경우 이 두 별이 서로 붙어 있을 때 보면 둘 다 뜨거운 별이 뜨거운 별자리에 있기 때문에 욕망과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는 인간이 만들어진다던가 이게 양자리의 단점인 거예요. 양자리의 장점은 어떠한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가져오는 힘처럼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부활의 별자리지만 이 양의 기운이 또 넘쳐나게 되면은 너무 폭력적이고 전투적이고 히틀러나 나폴레옹 같이 정복자적이고 지배자적이고 사람들을 나와 의견이 반대한 자는 짓밟아 버리고 그게 양자리의 단점이라는 거예요. 양자리는 쉬지 않고 도전적이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지만 양자리가 안 좋게 들은 양자리의 단점들은 뭐냐면은 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주변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게 되는 것. 이거는 어차피 냉정한 사회야. 강자가 이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짓밟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건 네가 약하고 무능했기 때문에 그냥 이 승부의 생계는 냉정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원망을 사게 된다든지 사람들의 양자리에서 펄하는 행성이 뭐라 그랬죠? 토성이라 그랬어요. 토성이 펄 추락한다는 거예요. 양자리에서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토성은 제한하는 별이에요. 묶어두시는 별이에요. 책임과 의무를 주시는 별이란 말이에요. 양자리에서 토성이 양자리에서 상태가 좋지 못해요. 왜? 양자리는 태양이 이그절테이션 추앙을 받고 태양이 뭐야? 우리 에고예요. 나는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나는 이긴다. 그 어떠한 것도 나를 가둬둘 수 없다. 나를 묶어둘 수 있는 건 없다. 양자리를 다스린 별은 뭐야? 화성, 무사의 별, 전투의 별,
깨어부시고 쳐부수고 앞서 나가는 별. 그렇기 때문에 토성처럼 묶어놓고 책임을 다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고개를 숙이고 현실에 순응하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무게와 책임을 다하는 이 별이 양자리에서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토성은 불구평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현실이야. 그냥 받아들여. 네가 못 배웠으니까, 네가 있는 게 없으니까. 이 현실인데 어쩌겠어. 근데 양자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거는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따진단 말이에요.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거를 인정하고 납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싸워서 뿔로 시멘트 벽이라도 뚫고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양자리의 특성들입니다. 봄철에 뜨거운 기운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봄이라는 게 어때요? 나는 태어날 거야. 생명이 피어날 거야. 나는 자라날 거야. 나는 한없이 클 거야. 나는 나중에 지금은 비록 작은 싹이지만 아주 큰 싹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동물들은 어때요? 짝짓기를 시작하죠. 봄을 시작을 하니까. 나는 내 씨앗을 퍼뜨릴 거야.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남자답지. 내가 제일 우월해. 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암컷들은 다 나의 암컷들이야. 끊임없는 정복욕, 지배욕. 응?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양자리 남자를 만나는 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굉장히 남성적이고 열정적이고 전투적으로 난 너 없으면 안 돼! 라고 다가오니까 매력적이고 거부할 수 없죠. 그들의 남성성에. 그러나 이들의 정복욕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리가 또 바람기가 많은 별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양자리에 금성이 들어가 있다든가 사랑의 별이 있고 결혼의 별이 그러면 이제 바람, 불륜 이런 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죠. 사람의 운명에서. 양자리에서 디트리먼트를 하는 게 또 금성이죠. 손상을 받는 게 금성이라는 별이에요. 양자리에서 금성이 손상받아요. 사랑의 별이 양자리에서 손상을 당한다고요. 여자를 제압하는 별자리죠. 복종을 원하는 별자리고. 금성은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다독거려줘야 되는 별인데 금성이 양자리에 있으면 금성이 사랑의 별이고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비너스잖아요. 금성이. 그래서 금성 양자리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사랑 그 형태와 양상이 어떻게 되냐면 양처럼 정복적이고 지배적이게 돼요. 무슨 소리예요? 한 남자로 만족을 못하든가 한 여자로 만족을 못하든가 불륜을 하거나 바람을 피거나 애정사가 굉장히 복잡해진다든가 짧은 연애만 한다든가 첫눈에 보고 금방 빠졌다가 금방 헤어지고 금방 상처받게 끝난다든가 말하자면은 사랑의 별에 너무 지나친 열기, 지나친 열정 너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위험할 정도로. 사랑이 적당히 불이 붙는다 하더라도 적당히 뜨거워야지 지나치게 뜨거우면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만난 지 3일 만에 사랑에 빠졌다가 막 죽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성이 양자리의 기운에 있으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양의 마법에서는 양자리를 사용할 때에는 그래서 어떤 정열적이고 열정적이고 내가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적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싶을 때 양자리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마법을 시행합니다. 서양의 마법에서 서양에서 점성술이 발달했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 경험에는요. 모든 마법적이거나 이런 영적인 기운은 말이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 대가가 반드시 따라요. 생각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양자리의 기운을 내가 받아가지고
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양자리가 입춘 춘분 때는 예전에 이제 춘분 때잖아요. 그죠? 이럴 때 기운을 받게 되면은 사람들이 1년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열정적이고 뜨겁고 앞서 나가고 어떠한 어려움도 다 해결하는 그 뜨겁고 열정적이고 앞서 나가는 양자의 기운을 받으면은 반대급부로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또 상처를 주게 돼요, 대신. 그 기운을 빌어다 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것에는 양과 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어떤 마법이나 주술을 행할 때 나는 이 주술의 장점을 생각을 하고 주술을 하죠. 뭐 사랑을 얻을 거야, 돈을 얻을 거야.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양과 음은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라고 주술해서 그러면은 이루어졌다 하면은 돈은 많이 벌게 되긴 했는데 노동 시간이 막 8시간, 10시간을 더 늘어나가지고 내가 진짜 숨도 못 쉬게 일만 하면서 그러다가 돈은 많이 벌었는데 병은 얻게 된다든가 마법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어떤 기운을 끌어당기는 것은 양자리 기운을 끌어들이면은 내가 성공하기는 하나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투쟁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양자리 사람들이 금성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양자리 사람들이 사람들과 대인관계에서 다투거나 싸우게 되거나 인연이 금방 끊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부자가 되고 성공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친구들, 가족들 다 떠나간다 그러죠. 응?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마음이 여유롭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거나 뭐 정치나 자기 있는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다 하는 말들이 세상이 잔인하다. 믿을 사람은 없다. 다 나의 적 아니면 친구다. 그게 양자리의 기운이고 양자리스러운 거고 양자리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양자리가 성공을 되게 크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별자리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성공을 잘 못 가져다 주는 별자리도 있어요. 그냥 오히려 그냥 집안의 행복, 가정의 행복 이런 거를 가져오는 별자리도 있고 돈이나 성공보다는. 근데 양자리는 특히나 이름 나고 특출 나고 성공하고 웬만하면 모험심이 있고 용기가 있고 번식력이 있고 도전적이니까. 그래서 양자리가 성공의 별자리고 이름 나는 별자리고 명예 나는 별자리고 태양이 오게 있으면 태양이나 화성이 양자리 있으면 되게 크게 성공하거든요, 사람이. 단점은 뭐예요? 적이 많다. 싸울 일이 많다. 투쟁할 일이 많다. 음.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못하다. 믿을 사람이 주변에 없다. 다 장애투성이다. 내가 이겨내야 되는 것들 투성이다. 마음에 여유가 없다. 쉬지 못한다. 안정감이 없다. 늘 무언가를 쫓아서 달려나간다. 음. 급박하다. 여유가 없다. 사람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양자리의 기운이라는 성공, 번식력, 도전, 성공 이런 걸 얻기 위해서는 사람이 그렇게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생각이 아니고선 어떻게 성공을 하겠어요? 나는 성공해야 돼. 반드시 이겨내야 돼. 세상은 경쟁자 천지야. 여기에서 내가 이기고 밟아내고 이겨내지 않으면 내가 밀려나는 거야. 나는 강해져야 돼. 어떻게든 빨리 해야 돼. 급하게 해야 돼. 당장 일어나야 돼. 내가 그냥 최선을 다해야 돼. 밀고 나가면 되는 거야. 의지로 못 해낼 것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성공이나 명예나 출세나 인생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뤄내겠냐고요. 예, 뭐 시간이 지나면 다 될 거야. 알아서 되겠지. 마음 편하게 가자. 이런 성격이면은 성공을 이뤄내기 어렵지 않겠어요? 상대적으로?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필요한 거죠. 양자리가 왜 필요하겠어요? 남들은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러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지지 말라고, 이겨내라고, 싸우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예?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그래서 양자리가 또 예수의 상징이기도 하고, 깨어나라, 일어나라, 하늘나라의 천국을 받아라. 그렇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게 양자리들이고, 나폴레옹이라든지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이렇게 인간이 저런 거를 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위대한 업적, 정말 한 사람의 인간의 노력만으로 저런 걸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까 라고 사람들이 입을 쩍 벌리게 할 정도로 그런 강인함, 그게 양자리인 것이고요. 이 세상에는 누군가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어머니가 필요한 것처럼 양자리처럼 개척하고 뛰어다니고 하는 정복자도 필요한 것이고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양자리들의 운명입니다. 이 세상에 불가능한 것은 없다. 노력하고 끝까지 뛰어들고 하면은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양자리들입니다. 나폴레옹, 알렉산더 대왕, 광개토 대왕, 이순신 장군, 지지 마라, 할 수 있다. 네가 부셔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밀고 나아가라. 그래서 과거의 그 오만한 전통과 압습에 대한 도전장을 내미는 사람, 천지개벽을 가져오는 사람, 뒤흔들어 놓는 사람, 천둥번개를 치는 사람. 양자리 때 어때요? 봄이 시작되죠? 봄 시작할 때 날씨가 안정적이에요? 아니에요. 비도 왔다가 뜨거웠다가 추웠다가 천둥번개가 쳤다가 3월 20일에서 4월 20일까지 기후변화가 굉장히 엄청납니다. 그래서 양자리들도 승질들이 보통이 아닌데 어마어마합니다. 양자리들이. 예. 화나고 흥분하고 분노하면은 양자리들이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자리가 어떤지를 잘 관측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양자리에 대해서는 이쯤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까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다른 별자의 점성화 기계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